안녕하십니까.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YTN 시민데스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더 가까이서 또 다양하게 듣기 위해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는 지난달 27일에 열린 시청자위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대개편을 앞두고 YTN 시청자 위원들이 다양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활기찬 아침, YTN과 함께 오늘을 시작합니다. 미리 보는 하루. 아침 종합 뉴스 굿모닝 YTN. 오전 11시 예리하고 명쾌한 시선으로 이슈를 분석하고 정리해드립니다. 정호엔 뉴스앤 이슈.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더 듣겠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더 뛰겠습니다. 진실의 한 발 더. 노종면의 더 뉴스.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큐. 공정하고 친절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밤 10시에 만나는 심야 종합 뉴스, 뉴스나이트. 하루의 모든 뉴스, 그 이면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YTN은 모든 시청자와 함께 호흡하며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그 슬로건을 이제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의 어떤 자세가 지금 담겨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시는데 어떻게 잘 전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진심이 전해지던가요? 슬로건이 일단 너무 좋습니다. 진실과 진심 그 두 단어를 넣어서 진실을 담겠습니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거 문구는 표현이 안 되는데 진심과 진실이 너무 잘 정한 것 같아요. 칭찬해 주셨으니까 저의 자세를 한번 잘 담아보면 시청자도 같이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생각에서 저는 제작을 했고요. 메인 뉴스가 여기 5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 맨 위에 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뉴스 앤 이슈, 그리고 세 번째 밤 10시 때부터 자정까지 있는 뉴스나이트,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굿모닝 YTN 매일 아침에 하는 거는요. 지금 현재 뉴스와 큰 그 시간대가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이번 편성 개편의 제일 핵심은 두 번째에 있는 노종면의 더 뉴스 오후 2시부터 5시 요 뉴스 때와 맨 마지막에 있는 뉴스 큐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저희들 요 두 개 뉴스에 지금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야심찬 그 YTN의 새 출발의 말씀을 듣고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대가 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 뉴스 부분에 있어서의 좀 심도 있는 보도도 좀 강화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특히 이제 국제 뉴스 그러다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외교 정치적인 부분에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유럽 중심의 그런 뉴스 이것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세계의 흐름이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시청자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과 조금 더 피부에 와닿고 생활 속에 밀접하게 돼 있는 뭐 제3세계 특히 이제 동남아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부분들은 비행기 타고 가면은 뭐 빠르면 2시간 반, 뭐 길면 너댓 시간이면 새로운 나라에 가서 거기에 문화를 즐기고 그것을 소비하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 가면은 전혀 그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조차도 우리 사회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보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그 삼성 백혈병 피해자 당사자 분들이 무려 23분이나 뭐 시간에 거의 구애받지 않고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것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어느 뉴스보다도 먼저 피해자 중심주의를 그 저널리즘하고 접목시켰다. 이 부분은 매우 높게 평가받을 만하고 이것이 YTN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뉴스 개편과 관련된 홍보 영상도 사실은 소수자 인권을 배려한 또는 그것을 인식한 변화의 시작이라서 저는 이것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마 지속적으로 뉴스에 계속 담아내기란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이 조금 더 구호에 맞는 진실에 진심을 다해 다가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몇 년 동안 어떻게 정말 어렵게 성사됐는지를 사실은 삼성이 나와서 같이 얘기해 주면 좋겠지만 삼성은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했다는 지점에서 아마 기업으로서 책임을 전 다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재를 오랫동안 끌어온 그 당사자인 위원장인 김지영 전 대법관이라든가 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정강자 대표님 이런 분들을 좀 섭외해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고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 피해자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어떤 오해 이런 것들을 그 중재자 역할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이것을 매끄럽게 진행했는지를 저는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편안에서 기타에 있는 그런 데와 인터뷰는 이게 프로그램 속에 코너 형식으로 돼 있어서 따로 편성표에 기재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아 예. 근데 보니까 그런 데는 팩트 체크라고 보긴 좀 어렵고 뭐랄까 문제 제기나 이런 경향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팩트 체크를 코너로 마련하거나 따로 프로그램을 짧게라도 편성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궁금한데요. 지금 저희들 기본 방침이 예. 각 뉴스 그 메인 뉴스 5개의 팀을 지정하고 그 안에 구성은 그 팀에게 최대한 자율성을 예. 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팀에서 그런 부분을 일부 팀에서 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아는 예. 정도는 제가 의도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요새 아시겠지만은 팩트 체크가 이게 이제 보도의 대세이기 때문에 제가 개편한 편성표에서 보이지 않아서 그냥 여쭤본 거고요. 팩트 체크나 또 얼마 전에 뉴스타파도 업무 협약 맺으셨는데 팩트 체크와 탐사가 앞으로 개편한 프로그램에서 탐사 보도까지 해서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발 영상 부활도 굉장히 반가운데 사실 제가 지난달 회의 때 SNS 역량에 좀 집중해 주십사 YTN이 부족하지 않느냐 말씀드렸는데 이거 오늘 주신 답변서 보니까 YTN이 굉장히 구독자 수도 많고 유튜브에서 꽤 인기가 있더라고요. 좀 민망했는데 돌발 영상 같은 경우에도 이게 딱 SNS나 유튜브에서 아마 먹히기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 만드셔서 SNS나 그 모바일 환경에서 잘 퍼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좀 생뚱맞은 뉴스가 하나 제 입장에서는 있었는데 그 1월 25일 날 국제 뉴스인데 중국 화약고인 신장에서 이제 이런 뉴스였습니다. 요 뉴스가 나오던 당시에 중국 관련해서 제일 핵심적인 이 이슈는 그 대만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였거든요. 그때 이제 중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뉴스였는데, 근데 갑자기 중국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이 제일 첨예한 지역인 신장에서 그쪽으로 이주해간 이 한족들과 아주 화목하게 잘 지낸다는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반 뉴스의 흐름이 6시 내 고향처럼 이렇게 쭉 흐르다가 갑자기 이 미국 전문가가 나와서 이거는 중국 정부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정치적인 거다. 이렇게 또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다시 6시 내 고향처럼 이렇게 화목하게 잘 지내는 모양을 만들다가 이렇게 뉴스가 딱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 자체도 약간 좀 뉴스의 흐름도 좀 의아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얘기가 들어간 점도 좀 의아스러웠고, 이 뉴스 제작진들이 뉴스는 균형을 잡아야 된다,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좀 이런 좀 기계적인 균형감의 원칙이 있으셔서 그런 건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제 뭐 관점을 담는 뉴스가 개혁의 한 방향이기도 하다고 하니까 이런 좀 원칙들은 조금 이렇게 부담을 내려놓으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뉴스에 관해서 보면 뉴스는 속성상 크게 변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보도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들이나 우리 시청자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똑같은 내용이지만 왜 사진까지 같은 걸 쓰느냐, 좀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라든지 약간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 한 번 뉴스를 본 사람은 식상하다 하고 다음 뉴스는 그냥 다른 채널로 가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그 시청자들을 계속 이 뉴스를 보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한 가지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 시청자 그룹 특성을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결국 이 프로그램 편성은 이 시청자가 어떤가를 먼저 분석하고 그 시청자들이 뭐를 원하는가, 그거 플러스 하나 보지 않는 시청자를 어떻게 끌어들일까,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시청자위원께서는 이제 뭐 연애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봤지만, 저는 오히려 다 잘하려고 하다가 하나도 못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YTN을 주로 보는 시청자들은 드라마나 뭐 연예나 개그 뭐 이런 거보다는 뉴스나 시사, 교양을 보는 층이고, 연령층도 젊은 층보다는 조금 나이가 중년 이상이라는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일단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꾸미는 게 맞고, 아주 선정적인 그런 보도를 저희들이 뭐 이렇게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그 시청자를 어떤 타겟 계층을 이렇게 좀 더 아이덴티파이를 한다든지 해서 이 파고드는 이제 그런 시도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글쎄 뭐 지금 앞에 많은 논의들이 있었겠지만, 이 지난번에도 이제 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돌발 영상을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내부적으로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제가 이제 돌발 영상 과거에도 뭐 보면서 뭐 가슴 통쾌한 적도 많았었고, 야 정말 이거 재밌다라는 생각한 적도 사실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다 이제 그게 미디어들이 그런 류의 뭐 그 어찌 보면 폭로성 같고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선정적인 화면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거를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혹시라도 여기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자칫 잘못하면은 또 하나의 또 선정적이고 어찌 보면은 인권을 약간 제약할 수 있는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류의 또 프로그램으로 또 갈 수도 있겠다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최근 와서 이제 YTN을 가급적 많이 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제 뉴스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시간을 더 할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뉴스 끝무렵쯤에 해가지고 뭐 외신 뭐 보도만 이렇게 쭉 몇 개만 쭈르륵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또는 30분 정도 집중적으로 이번에는 국제 뉴스만 이제 편성을 해서 주요 뉴스들을 쫙 이렇게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미국과 중국의 통상 문제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든지, 약간의 그 한 토픽마다 시간을 좀 더 할애해가지고 이 국제뉴스 시간 하나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제 말씀은 이걸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개편안을 딱 보면서 슬로건에서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아, 참 슬로건을 잘 정하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보여주신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제가 행간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진실을 전합니다. 그냥 단순히 진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읽혔습니다. 그 수화 방송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청자들의 영상을 따신 것도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뉴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영상에 보여주신 것은 청소년들도 좀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인으로 삼아서 이렇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 메인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에게나 진실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라면 뉴스의 앞이나 뒤에 아주 헤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메인 기사 같은 것들은 그런 화면으로 좀 누구나 핵심적인 뉴스는 접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또 지금의 작은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패널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이 나왔어요. 사실은 저는 일부 그 특정한 패널 분께서 말씀을 하시면 사투리를 써서 바로 채널을 돌립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 주실 것을 좀 바라고요. 아까 광고 말씀도 좀 나왔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 광고 시간을 그 중간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이 광고 비용하고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고 실제 운영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방송 시간이 상당히 좀 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 스스로도 뉴스 재밌게 보다가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금방 좀 끝나겠지 하고 있으면 계속 이제 방송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돌려야겠다 하고 채널을 돌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것은 회사 경영과 어차피 그 분리를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서로 그 윈윈하는 차원에서 좀 검토가 돼서 계속 채널을 돌리지 않고 붙어놓게 하는 그런 전법이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YTN 앞으로 개편이 되면 기존에 했던 것과는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형식으로 진행이 될 테지만 지금까지 제가 YTN 보면서 좀 느꼈던 것이 첫 번째가 이제 패널 말씀 나오셨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보다가 변호사 패널이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저도 변호사를 하지만 제가 담당하지 않는 사건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변호사님 한 분이 앉으셔가지고 형사, 민사, 뭐 복잡한 행정 절차까지 그냥 이렇게 혼자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면서 굉장히 전문적인 느낌도 들지 않고 왜 저렇게 패널 구성을 했을까? 그냥 아나운서가 그냥 팩트를 얘기해 주거나 정보를 줘도 되는 내용인데 그냥 그 뉴스 컨셉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 전문성을 뭔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패널을 그냥 변호사를 넣은 것 같은데 전혀 뭐 이렇게 전문적인 느낌을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메인 전략 뉴스에서 외부 출연자 적극 섭외가 정말 그렇게 소위 말하는 뭐 변호사라든지 교수라든지 해서 그냥 제너럴한 수준의 발언을 하는 거라면 이런 형태의 섭외는 좀 지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 외부 출연자는 기존의 뉴스에서 그 스피커를 받을 수 없었던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보강해서 출연을 시키고 이 사회적으로 어떤 중요한 모멘텀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YTN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방송에서 이게 뉴스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테이블과 그 앵커와 어떤 그 카메라의 위치 이런 것들이 거의 100%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마다 똑같고 그 방송국 내부에서의 그 프로그램마다 똑같고, 그러니까 너무 그게 가장 물론 안정적인 어떤 그 배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그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했잖아요.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소위 말해서 그 기존 그 전통적 의미에서 방송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1인 방송들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실 1인 방송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굉장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변화를 추구하면서 다른 모색을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어떤 한 방송의 경우 예를 들자면
그 패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와서 기술적으로 이제 마이크를 달고 무슨 이런 과정을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앵커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카메라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경우에 따라서 말이죠. 이런 식의 많은 어떤 변화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을 한번 같이 드려봅니다. 지금 이런 편성 개편 관련해서는 앞으로 뭐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FM이나 사이언스 채널도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늘 소외되지 않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니까 꼭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뭐 사이언스는 지금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지만 라디오 같은 게 FM 같은 경우는 어떤 발전 계획이나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YTN이 FM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FM이 수익 구조가 아니고 보도를 새롭게 하는 방식이나 트레이닝하는 데나 굉장히 좋은 수단인데 지금 좀 정체성도 좀 흐린 것 같고 그래서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앞으로 말씀해 주시고 보고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YTN은 PD 직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분들이 맡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분들의 역할, 그다음에 기자와 PD 간의 사내에서 갖는 노동의 구분이라든지 신분의 구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때 예를 들면 돌발 영상도 PD들이 했던 적도 일부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개편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도 없어서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전부 다 답을 해주실 필요는 없고 혹시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 사측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계셔서 저희가 경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로그램의 뉴스에 반영하기 위해서 또 고민을 하겠습니다. 12월 3일 날 달라진 뉴스로 일단 다가가려고 합니다. 지난 10년의 뉴스보다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10년의 뉴스를 유심히 보셨다면 그 뉴스보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조금씩 한 걸음씩 달라지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달라진 이후에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또 말씀하시면 또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발짝씩 더 좋은 뉴스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